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최대 주주 등극을 했죠. 저 사람한테 저 정도는 그냥 하나에 지나지 않은 투자일 뿐이고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음으로써 조금 더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쫑쌤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라이브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저녁 9시부터 1시까지 진행을 하고요. 주말은 저녁 방송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방송을 못할 때는 미리 커뮤니티나 단톡방에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코인 노래방이라고 해서 상금 100만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로 해서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녁 방송에 오셔서 참여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스타벅스에 대한 내용이에요. 스타벅스 CEO가 NFT 사업을 진출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NFT에서 스타벅스만큼 이제 찰떡인 곳은 없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스타벅스가 관련된 땅값은 많이 오르잖아요. 우리나라조차도. 그만큼 외국에서도 스타벅스는 영향력이 많이 큰 곳이기도 하고요. 생활력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게 크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고 아주 돈이 많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근데 어떤 누가 홍보를 할 것이고 어떤 누가 하냐, 얼만큼 또는 그림이 이쁘냐에 따라 또 가격이 천차만별로 나눠질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내용인데요. 메탈 암호화폐가 캐시백 플랫폼으로 이보쉐어 파트너십 체결을 했대요. 메탈 아시죠, 여러분들? 그 예전에도 워싱턴 은행에서 승인이 났다고 해서 엄청 썼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메탈페이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캐시백 플랫폼을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건데요. 일단 이 부분은 암호화폐 캐시백을 지급을 받는다고 한 거긴 하지만 이거 막 되게 호재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애매한 거고, 일단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카이브리지 캐피탈 CEO가 미국 정계가 장애물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만큼 이제 현재 미국에서 압박을 계속 넣죠. 뭐 긴축 정책부터 해서 금리 인상, 그리고 이제 인플레가 너무 심해진 상황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장애물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오늘만 봐도 비트가 많이 떨어지긴 했거든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우리가 버틸 수만 있다면, 주식판도 그랬거든요. 항상 악재가 있고 악재가 있어야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얼만큼 우리가 시드 보유량을 잘 지키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바 네트워크 커뮤니티에서 가스비 결제 수단에 보바를 이제 추가 제한을 이제 통과는 했어요. 확정은 안 났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더리움 가스비가 엄청 비싸기 때문에 그 업비트에서도 현재 트래블류 관련해서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이더리움 기반의 지갑으로 해서 해외 거래를 이제 할 수 있게 하긴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단점이 뭐냐면 이더리움 기반의 가스비가 엄청 비싸요. 근데 이더리움이 가스비만 싸게 해준다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좋은 거긴 해요. 이제 이더리움이 그걸 해주냐 안 해주냐가 좀 중요하겠죠. 사실 그거만 된다고 하면 진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해외 거래소에 입금할 때도 편하고, 그쵸? 그 혹시 코비 들어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코비 차트가 이제 보이시죠? 바이낸스 차트랑 되게 동일하게 바꿔놨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괜찮아요. 이제 솔직히 국내 거래소도 이런 식으로 바뀌면 너무 좋죠. 이제 해외를 따라가야죠. 해외를 따라가야 되는 것도 맞고, 추가적으로 말하면 이 코빗의 또 장점이 메타마스크를 제외한 카이카스 등 여러 가지들의 개인 지갑으로 이체가 가능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코빗이 클레이튼 기반으로도 돈을 입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클레이튼은 수수료가 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코빗 좀 괜찮은 곳이라고 좀 표현을 해요. 이제 빗썸이나 코인원을 통해서 이체가 가능하니까요. 제 영상 중에 그 트래블류 영상에서 코인원 이렇게 리워드 같이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이제 친구 추천 코드로 해서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추천을 해서 수수료 할인을 받게 한 다음에 코인원을 통해서 코빗으로 입금을 해도 되고, 또는 코빗으로 그냥 새로 가입을 하셔도 되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코빗 괜찮은 것 같아서 저도 코빗을 써보고 싶긴 한데, 거래량이 좀 많아야 되는 게 사실이겠죠. 거래량이 좀 많이 많아지면 좋긴 한데 한번 반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플랜 B가 떠들고 나서 조정이 오고, 이 개 상놈의 새끼가 떠들면 비트가 조정이 와요. 이 개새끼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퍽 비트코인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비트가 참 우상향이 잘 갔는데 갑자기 반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새끼가 갑자기 비트코인 이제 뭐 반등 시장 뭐 일단 또 찌라시 뿌리고 나서 또
또 조정이 옵니다. 뭐 이제 현물 ETF에 위한 대규모 광고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제발 그냥 조용히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런 건 괜찮아. 그레이스케일 이제 뭐 이제 광고 캠페인까지는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제발 우리 플랜비 형님 좀 닥치고 있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이낸스가 USD 스테이킹 서비스를 이제 출시한다고 해요. 테라 쪽으로 최대 19.63%의 연이율을 적용한 이자 수익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안정성은 그렇게 없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비트가 부장이 갔기 때문에 저번에 그래서 최대 20%의 연이율이 났던 거지. 스테이킹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길게 보는 스테이킹 쪽은 좀 건드는 건 좀 별로 비추천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짧게 유동성 스테이킹 쪽을 차라리 건드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골드만삭스 이더리움이 옵션 OTC 거래 제공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장외 거래를 고객사에 제공할 기획이라고 한 건데요. 이제 세미나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실하게 이제 얘기가 좀 더 진행이 되면 확실하게 제가 더 좋은 정보를 갖고 오도록 할게요. 아직은 그냥 어느 정도의 찌라시일 뿐이라서 조금 더 이제 정해지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코인은 역시나 또 제가 분명히 며칠 전에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 추천을 드리지 않았죠. 역시 얘는 믿고 걸러야 됩니다. 당장은 너무 몸집이 커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TC 재단 자체도 틀딱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을 해보죠. 자, 암호화폐 지수 프로토콜 인덱스 코어 이더리움 수익형 상품 출시를 했다고 하죠. 세트 프로토콜의 레버리지 유동성 스테이킹 전략을 활용해 이제 수익을 높인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냥 이런 내용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빗썸의 타이탄, 원화, 그리고 BTC 바켓을 상장한다고 해요. 지금 현재는 이제 58.95% 오른 2.90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었지만 현재 어때요? 비트가 나락을 한번 가고 있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비트 나락갔고 물론 여기서 상승 추세에 딱 부딪히긴 했는데 올라가면 좋지만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 엑시 현물에 크게 물렸습니다. 이제 들어가자마자 바로 물렸어요. 자, 그리고 폴카닷 기반 디파이 센트리퓨지 이 내용이에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최대 주주 등극을 했죠. 그리고 업계에 미치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번에 이제 도지코인의 이제 통합까지 이끌어낼 가능성도 있다 하면서 도지코인도 엄청 많이 올라오게 된 것도 있고요. 블록체인과 웹3의 기술이 그 실현을 도울 수 있는 뭐 이제 부분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 사람한테 저 정도는 큰 돈이긴 큰 돈이겠지만 그냥 하나에 지나지 않은 투자일 뿐이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애시당초 트위터 빠돌이에요. 트위터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쪽이 이제 트위터 쪽에 대한 내용이 정말 많기도 하고요. 모든 암호화폐에 대한 내용이 트위터로 많이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 외국 쪽은.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의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음으로써 조금 더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엘살바도르 주미대사가 엘살바도르 자유를 꼭 강하게 한다. 이제 엘살바도르는 좀 넘어가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얘는 힘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 그냥 이런 얘기만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혹시나라도 이런 내용을 보면서 야 엘살바도르가 이렇게 한대 더 올라갈 거 하면서 막 풀매수 때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이제 그 마이애미 고급 콘도에서 입주민에게 NFT 증정을 한다고 해요.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의미 없지만 결국에 외국은 지금 보시다시피 NFT가 정말 활성화가 많이 돼 있다 뭐 이런 내용에 대한 취지입니다. 그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과 독일 사법 당국 협협회 세계 최대 다크넷을 이제 좀 폐쇄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금 세탁이랑 해킹 등 뭐 이제 그런 이제 불법 행위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이제 다 잡고 있다는 건데, 그죠? 불법적인 돈 같은 거. 사실 뭐 이게 잘하고 있는 건 맞지만 저런 돈들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도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 한 것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잡기 시작하면 비트코인은 악재가 맞긴 하죠. 자, 비트스탑 NFT 플랫폼이 민팅 지원 ATM의 공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캐시우드가 비트코인, 애플, 테슬라 같은 파괴적 혁신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수요와 공급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딱 그 얘기예요. 수요와 공급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사고 싶은 사람은 많아지지만 너무 비싸서 못 사고, 그러다가 놓치다 보면서 나중에 비싸져서 더 못 사고, 그러면서 점점점 오르면서 더 못 사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오를 것이다 라는 이 수요와 공급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몇 번이나 얘기를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라이엇
블록체인이 3월 말 기준 6,062개의 BTC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국의 M세대의 28%가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다고 은퇴 자금으로 주식보다 높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 점점점 마탱이가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부터 엄청난 악재들이 많이 올라올 거예요. 뭐 워렌 버핏부터 해서 주식의 대부주주들 있죠. 왜냐? 주식장에 돈이 안 들어오니까요. 사실 제가 분명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비트가 더 가야 됩니다. 이제는 다음 세대가 됐고 이 세대는 비트코인이 돼야죠. 블룸버그 더 샌드박스가 연내 신규 펀딩 라운드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사실 뭐 이제 더 샌드박스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긴 하는데요. 결국에 샌드박스도 비트코인이 올라야 되거든요. 그냥 뭐 NFT 안에서 이제 샌드박스가 이제 마인크래프트처럼 비슷한 게임이잖아요. 이제 혁신은 너무 좋아요. 협력 되게 많이 하고 파트너십도 정말 많이 하고 진짜 이제 엄청 많이 올릴 수 있겠지만 당장 비트가 올라야 어차피 이 친구도 올라요. 그죠? 현재 악재와 호재 사이에서 껴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눈치를 보고 계실 텐데 다들 조금 힘내시고 이제 다시 좀 찐맛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웃을 수 있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유익한 내용은 사실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악재가 너무 많아서 제가 악재에 대한 내용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거든. 왜냐면 악재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지 않아도 너무 많이 들리고요. 호재에 대한 내용을 찾기가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호재에 대한 내용들로 최대한 많이 맞춰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솔직히 호재도 많이 없어서 오늘 내용은 사실 딱히 막 엄청 좋다 할 만한 내용은 없었어요. 그래도 그나마 여러분들이 조금씩 하나라도 군침이 도는 내용이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하시면서 하나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정보성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내용을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